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예린입니다. 결국 그리스가 IMF에 제때 돈을 10억 5천만 유로 못 갚았죠. 기술적으로 사실상 디폴트를 낸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시선은 자연스럽게 5일날 있을 국민 투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 세 번째로 돈을 꿔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간은 2년짜리였었고요. ESM이라고 하는 유럽 안정화기구 측에 일단 SOS를 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럽 쪽에서 지금 국제채권단이 이 안을 놓고 오늘 밤 또 한 번 회의를 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 회의에서 국제채권단이 그리스의 구체금융 세 번째 안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국민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마냥 5일까지 기다리시면 곤란하겠다는 말씀 그리스 관련해서 미리 전해드리고 시작합니다. 일단 그리스가 사실상 디폴트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플러스로 마감을 했거든요. 큰 폭은 아니었지만 반등세가 미국 쪽에도 나왔고요. 유럽 쪽은 이틀 연속 하락했지만 급락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이미 우리 장은 장중 조정으로 끝내는 모습, 갭을 많이 메워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코스닥도 롤러코스터 장세 끝에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1.2%대까지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중국장이 더 놀라웠었죠. 마이너스 5%대 폭락에서 플러스 5%대 폭등으로 마감을 시켰으니까요. 오늘 과연 외국인들이 다시 사줄 건가? 그것 또한 관건이겠고요. 추가적인 반등이 얼마나 어느 섹터에서 어느 종목에서 나올까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7월 첫 거래가 막 시작이 되려 하고 있고요. 이제 2분기를 여는 그런 첫날이기도 합니다. 2분기 첫날 그리스 우려 속에 시작을 하고 있긴 한데 어제 이미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이제 클라이막스는 우려에 대한 정점은 지났다 평가도 앞서 살짝 제기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럼 7월장을 대하면 좋을지 첫날 첫 단추를 좀 잘 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가 오늘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님 전화로 도움 말씀 주시겠고요. 스튜디오에는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개장을 막 했는데요. 오늘 역시 그리스 사태를 역시 주시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볼 수밖에 없는 날일 것 같습니다. 개장가가 막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그리스 얘기와 더불어 개장가 김근호 연구원님께서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 수준. 코스닥은 조금 상승폭이 좀 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시작은 한 0.14%, 0.15%, 그 포인트는 한 2.8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76.4 포인트, 전일 대비해서 한 2포인트 좀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47.63, 5.3포인트, 퍼센테이지로는 0.7% 넘는 수준의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역시나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반등 구간에서도 좀 힘이 강하구나라는 부분은 오늘도 다시 한번 여실히 좀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좀 의지가 생기는 부분, 일단 여러 가지 좀 자구책들을 했으나 중요한 건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죠. 채권단에서 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막판에 가서는 꾸역꾸역 결론이 좀 나지 않을까. 결국에는 최종은 이제 국민투표인데 최근 이 그리스 국민투표의 어떤 여론 결과를 좀 보면 유로존 잔류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하긴 합니다. 그럼 이제 시나리오는 유로존이 잔류가 된다면, 그래서 국민투표에서 잔류에 대한 표결이 나오면 다시 한번 조기 총선을 열어서 또 한번 내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국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것들이 좀 많이 있고, 이 그리스의 신용등급이 좀 강등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국제사회에서의 이 그리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유로존 국가에서 디폴트에 대한 이 가시권을 보여준 나라가 최초입니다. 그리스가. 그만큼 선진국에서 이제 신흥국으로 넘어왔었는데 신흥국 지수에서도 좀 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모로 좀 걱정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또는
이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좀 봤을 때는 일단 좋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은 일단 그리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어제자로 어느 정도의 이 내성이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스는 아마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채권단이 바라는 쪽으로 잘 가닥이 잡힌다 해도 그 이후에 계속 시끄러울 가능성, 하지만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악재로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반대로 있다 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양시장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아침입니다. 업종별 흐름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어제 건설업종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지수가 한번 크게 출렁일 때 많이 올랐던 제약 바이오 쪽에서 물량이 조금 빠져나왔다가 밑꼬리 역시 다들 달아주는 그런 모습 보였었는데 오늘 아침은 어떤가요? 네, 일단 전반적인 지금 업종 분위기들 살펴봐 드리면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0.2% 정도, IT 쪽에서 본다면 SK 하이닉스도 1.5%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제 지수가 장 초반에 뭐 소폭이나마 상승을 출발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파란불보다는 이제 빨간불을 켜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업종 안에서 이제 본다면, 조선업종에서 삼성중공업, 올해 첫 이제 해양 플랜트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전일 이제 반등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2.6% 정도의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 역시도 소폭이나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선주를 볼 때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특별한 어떤 이제 호재거리, 그 기사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발성 그 재료로 인해서, 주가를 이제 따라붙는 전략들 자체는 좀 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가 또다시 이제 반등이 나왔죠. 오늘 에너지 화학업종들 중에서 본다면 GS가 0.3% 반등, 그리고 SO일이 0.15% 상승 중이고요. 하나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했을 때는 좀 강하게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증권주는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권을 다지는 그런 구간 정도로 일단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 쪽에서 본다면 현대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대 산업 쪽에서 1.06% 정도의 그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 일단 소폭 정도의 그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쪽 건설 경기가 올해 초부터 이제 좀 분위기를 타다가 메르스에 대한 어떤 여파 때문에 다시 한번 건설주들의 하락세가 좀 나타나는 상황이었고요. 현재로서 일단 어느 정도의 그 저점을 또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다시 반등에 성공해 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통주 전반적으로 지금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신세계, 그리고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그리고 제약 쪽에서는 동아소시홀딩스와 녹십자, 유한양행,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일단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또 본다면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 이제 종목들 중에서는 여름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쪽에서 이제 시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옴니시스템, 그리고 포스코 ICT, 그리고 PS텍, 미리텔레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이제 뽑히는데 이들 종목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태풍과 관련해서 태풍 수혜주로 구미되는 자연과 환경이라든지 또는 젠트로, 인선, ENT 이런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 여름철 테마, 또 태풍 수혜 테마까지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수급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까지 약하지만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아침인데 코스닥은 747, 코스피는 2074선 정도이거든요. 외국인은 오늘도 아직까지는 안 사는 것 같네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외국인도 어제 흐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외국인의 흐름이 장 초반에는 좀 매도세가 나는데 또 오늘은 이제 장 중반 후반까지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제자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순매수를 좀 돌리는 모습이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빨리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침에 지금 현재 외국인이 91억 순매도, 코스피 기준으로 91억 순매도, 기관이 144억 순매도, 그리고 개인이 홀로 226억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9억 순매수, 외국인이 31억 순매도, 그리고 기관이 31억 순매수. 양시장 모두 거의 비슷하지만 일단 코스닥에서 기관의 여전히 좀 긍정적인 러브콜들은 이어지고 있다. 근데 모르겠어요.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끝나면 이게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간 좀 많이 담아놨던 코스닥에 대한 기관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좀 축소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2분기 실적 시즌 끝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폭을 좀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는 코스닥은 좀 빨리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코스피는 어제와 같은 흐름처럼 외국인이 순 매도 기준을 이제 후반까지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중요한 게 이제 외국인의 매도폭이 한 400원, 500원 언더로 내려오면 이 지수에 그렇게 큰 영향을 좀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파생 포지션에서 좀 봐야 되는데 현재 뭐 선물에서도 그렇게 큰 매도 수준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그러면 결국 장 초반에는 좀 이 약보합 수준 또는 보합 수준에서 머물다가 장 후반에 다시 한번 어제처럼 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외국인의 수급 흐름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기관이 장 막판에 좀 저가에서 좀 받쳐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외국인이 이제 뭐 1,000억 정도 미만으로 몇백억대 정도 순매도해서는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악재, 뭐 나쁜 그런 세력으로 지금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오늘 오후장에 또 기관이 사준다면 의외로 오후장에 상승폭 더 커질 가능성, 기관에 대한 기대감 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속보 잠깐 들어온 게 있어서 전해드리고 외환시장 출발 분위기도 들어볼 텐데요. 오늘 한국에 걱정스러운데 6월 수출이 나왔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6개월째 한국의 수출은 감소하고 있네요. 지금 470억 달러 조금 안 되는데 한 2% 정도 역시 깎인 수치가 수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외환시장 출발 분위기 확인해 볼게요. KB 외환 선물로 가서 들어봅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 사태도 불구하고 의외의 유로화 강세는 일시적일 것이다 하셨었는데 역시 간밤에 유로화 곧바로 달러 대비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원달러는 수출업체 내고 물량 때문에 급락을 했던데요. 오늘 아침 어떻게 개장하고 있는지요?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만 30전이 상승한 1118원 8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17원 60전과 1119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18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그리스가 결국 IMF의 상환금을 체납함에 따라서 위험 회피 심리가 부각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시아장에서 달러에는 121.93엔까지 하락하는 약세를 보였고요. 유로 달러 역시 1.11달러대까지 하락하면서 위험 회피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엔화의 강세와 위험 통화 약세 패턴이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화 역시 유로화와 동반 약세를 보였고요. 달러 1개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어제 서울시장 종가 대비 4만 95전이 상승한 1119원 45전 수준에서 여기의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달러와 강세에는 미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도 일정 부분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소폭 상승한 점 역시 달러와 강세에 영향을 주었고요. 시장은 7월 5일로 예정된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를 낙관적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관심의 초점을 미 경제지표의 발표로 점차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6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일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달러 엔 역시 121.93엔에서부터 저가 매수로 인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 원은 어제 장중한 때 1114원 50전까지 하락하면서 1115원 50전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이미 노출된 재료라는 점에서 달러원의 상승 압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났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업체들의 월말 내고가 큰 힘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은 업체 내고보다는 여교 시장 참가자들의 달러 매수 포지션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 원에게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라는 달러 강세 요인과 그리스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통화 약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만큼 7월 중에 달러 원은 계속 상승 압력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나타났던 달러 원의 하락은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시적인 조정이었다고 보고요. 오늘부터 상승세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원은 1115원 20전과 1121원 80전 사이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많이 오늘 올라가면 1120원 정도도 터치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 미국의 고용지표 좋게 나오면 금리 인상 얘기가 또 한 번 나올 거고 그리스 우려도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원달러는 오늘 포함해 계속해서 7월 달에도 위쪽일 가능성이 크다 전망해 주셨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깐 우리 황미영 멘토님이 조선주 짚어주시기도 했는데 삼성중공업을 안 볼 수가 없네요. 어제 사실 대규모 수주 설 때문에 이미 오른 상태에서 대규모 수주 공시가 떴더라고요. 오늘 이틀째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1조 1768억 규모의 해상 플랫폼 2기 정도 수주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지수가 저점을 찍은 이후에 삼성중공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트로엔도텍이 5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하고 있습니다. 9만 원짜리가 만 원 밑으로 떨어졌었고 최근에 한 3만 원대까지 회복한 상태에서 오늘 약세 전환하고 있는데 일단 검찰 무혐의 모멘텀으로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었죠. 두 종목 김근호 연구원님이 살펴주시죠. 네, 먼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수주 소식인데 뭐 조선업자들 그러니까 조선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수주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주가 이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가 굉장히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전날이었죠. 삼성중공업이 노르웨이 스타트오일사로부터 해상 플랫폼 쪽에 2기를 1조 1786억에 수주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노르웨이 스타방가시에서의 서쪽 140km 해상에 위치한 어렵네요. 요한 스베드럽 유전. 여기에 투입되는 해양 생산 설비이고요. 납기는 2018년 말까지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올해 처음으로 이제 발주가 된 대형 해양 생산 설비이기 때문에 이제 저유가 시기에도 해양 플랜트 발주가 재개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투심에 특히나 조선업황에 대한 조선사들에 대한 투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이제 발주가 좀 굉장히 좀 떨어졌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해소될 수 있겠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조심스럽게 나오는 부분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발주가 이제 보류됐거나 지연됐던 프로젝트들이 하반기에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추가가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류나 지연됐던 부분들이 한 20% 30%만 발주가 돼도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더라도 저는 2만 원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매물대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뭐 올라와봐야 18,000원 후반, 중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18,000원 중후반 정도에서 2만 원을 가려면 또 많은 수의 수주 물량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하반기에 수주 물량이 나올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지금 당장보다는 오히려 하반기 쪽에 주가 움직임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대규모 수주에도 불구하고 2%가 안 되는 상승폭 이 부분은 살짝 고민이 좀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두 선주 너무 미리 사놓을 필요 없다라는 얘기셨고요. 네트로엔도텍은요? 네, 네트로엔도텍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이 검찰이 좀 무혐의 판결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뭐 갭으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딱 2평저항, 60일 2평저항이었는데 지금 일단 조정이 좀 나오는 것들은 그간 좀 밑바닥에서 좀 샀던 것들이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고점 부분에서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기 때문에 오늘 조정으로 해서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이 부분은 사실은 장담 못하겠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거래량이 안 나오고 뭐 음봉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면 종가 부분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시간도 걸릴 것 같고요. 여러모로 좀 신경 쓸 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트로엔도텍이 오늘 5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하긴 했지만 이대로 상승세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거래가 조금 적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으로 보시진 않았습니다. 트레이딩은 아직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호텔신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기대감 때문에 오늘도 강세인데 사실 재밌는 건 신세계는 또 신세계대로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기대감이 오르고 도대체 누가 될 건지 발표는 이달 7월달로 바뀌었죠. 10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루콤이라는 헤드셋 만드는 그 기업도요. 블루투스 헤드셋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속에 오늘 신고가 상태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콤은 LG전자 벤더인데요. 호텔신라 먼저 보시죠. 네, 호텔신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신라 면세점에 이제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호텔신라가 지금 이제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호텔신라 쪽에 지금 무기가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역시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지금 베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텔신라가 현재 뭐 4.48% 정도의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해외 쪽에서의 관광객들의 매출 비중 자체가 많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의 어떤 이제 관광객 수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면세점 쪽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본다면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반영됐던 건 바로 이제 메르스에 대한 어떤 여파 때문에 관광객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소했다라는 부분이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면세점 사업 자체로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성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면세점과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호텔신라가 지금 뭐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베팅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의 그 베팅 자체에 뭐 따라붙는 그런 전략 자체는 조금 더 우리가 마무리가 되게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지. 중기적인 관점에서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신다면 만약에 이제 사업자 선정이 또 안 됐을 때 그때에 대한 리스크 방어 요인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루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제 블루콤이라는 기업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탑5를 통해서 소개를 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때 이제 실적 관련주들을 이제 꼭 뽑아왔었고요. 그리고 블루콤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모멘텀 중에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해드렸고 그리고 LG전자 쪽에서의 그 벤더 그리고 거의 이제 대부분의 거의 전량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 들어서 이제 블루투스 헤드셋에 대한 판매가 좀 증가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블루콤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사물인터넷 쪽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들이 뭐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안에서 이제 흐름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 꾸준하게 성장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제 블루투스의 경우에는 지급이 모듈하고 이제 스마트 전구를 일단 이제 제품을 생산해서 지금 현재 LG전자 쪽에 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 블루투스 헤드셋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가고 있지만 추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붙는 것보다는 이제 눌림목 정도 자리에서 음봉 정도의 그 과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붙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매수가를 산정해 드린다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17,500원 정도에서 18,000원 정도 이 안에서 한번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콤 17,500원, 18,000원 사이에서 신규적으로 살 수 있다.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하는 블루콤에 대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텔신라, 신세계 등의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가 오늘 10일에 있다는 점 스케줄을 감안하셔서 매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한 종목을 좀 AS에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사물 인터넷으로 그리고 JW 중해제약으로 큰 폭의 수익을 안겨주신 이드코멘트 추천주 NH엔터가 오늘 또 한 번 저항선인 6만 원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한 2, 3주 정도 2주가량이나 기다렸던 그런 종목인데 아마 계속 모아가기 중이실 걸로 압니다. 중기적으로 7만 원을 목표가로 얘기하셨는데 일단 6만 원을 뚫고 있는 아침이라는 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보령제약을 한번 볼게요. 라이센싱 아웃하는 기업을 제약주 가운데 상당히 좋게 보시는 김근호 연구원님께 이 혈압 떨어뜨리는 약으로 1,400억대 지금 해외 수출 계약을 맺은 보령제약을 이틀째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어제 사실 급등하다가 매물이 좀 나오긴 했는데 오늘 재차 급등이거든요.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카카오가 심상치 않다 싶었어요.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지금 마의 돌파를 12만 원대 완전히 뚫어주고 있습니다. 두 종목 차례로 한번 살펴보죠.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보령제약 같은 종목들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할 관련된 종목들 계속 나올 거고요. 보령제약 같은 경우 이제 동남아 13개국의 카나브를 독점 판매하는 계약 체결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 1,440억, 최근 매출액 대비 40%고요. 계약 상대방은 이 줄릭파마의 유통자 회사인 자노백스라는 회사고요. 계약 기간이 2015년 6월 29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이런 계약 내용들이 보령제약뿐만 아니라 이제 제약사 바이오주들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슈팅이 나오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도 규모고 보면 15년, 16년 정도 되거든요. 계약 기간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에는 이 라이센스 아웃은 이 금액도 크고 단연 계약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계속 긍정적으로 찍힐 것이다. 결국 그래서 오늘 또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얘네들이 결국 전체 매출액에서 굉장히 큰 부분의 어떤 매출액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슈팅은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도 뭐 어제 대비해서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세는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태반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세상으로는 오늘 또 이 양봉이 좀 크게 나오고 있고 급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신규로 사시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추세는 조금 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기관의 어떤 수급으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혹시나 13만 원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왔습니다. 이제 13만 원을 과연 강하게 돌파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거래량이 조금 더 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가가 좀 고가로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13만 원 목전에 단기 상승폭은 좀 나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질 수 있는 자리긴 하다.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불량제약 갖고 계신 분들은 꼭 그냥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라이센싱 아웃 하는 기업 그런 제약사가 좋다고 얘기했는지 이제나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손해보험주들이 많이 올라요.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이 LIG 손해보험을 대표적으로 해서 손보주가 좋다고 강조해 주신 분이 오늘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황민영 멘토한테 이 부분 특별히 더 짚어달라고 요청을 좀 드릴 거고요. GS 리테일 역시 2분기 호실적 전망 때문에 아주 뭐 편안한 종목이죠. 정말 CJ그룹주와 같은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또 안정적인 흐름 속에 추세 살리고 신고가입니다. 먼저 손해보험주부터 보죠. 축하드려요. LIG 손해보험 사실 급등했었고 좀 쉬는 것 같았는데 오늘 또 가네요. 네. 사실 이제 그동안 LIG 손해보험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매수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네. 들어가서 이제 방송에서 연락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그래요? 오랫동안 또 왜 이렇게 쉬었다 또 왜 이렇게 좀 안 쉬느냐 가요, 이렇게. 예.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가는 종목이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보험주들 특히 이제 손해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멘텀이 정말 많습니다. 네, 정말 많은 모멘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본다면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 겨울 그 시점에서 이제 겨울철에서 봄철로 넘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손해율이 어느 정도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가장 큰 관심사였던 이제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추가적인 모멘텀 재료를 말씀드렸을 때 사실 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뭐 수혜주와 피해주를 많이 구분했었죠. 하지만 지금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수혜주라고 분명히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서 보험주에 대해서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면서 사실 내수 소비가 이제 침체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본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 병원 쪽에서 방문객 수가 확실하게 줄면서 손해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오늘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종목들의 상승 흐름과 맞물려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보험주 중에서는 이제 동부화재하고 LIG 손해보험, 뭐 코리안리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가장 강한 건 지금 LIG 손해보험이 가장 강합니다. 현재 3%대의 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따라서 지금 이제 손해보험사의 주가를 보게 된다면 지금 충분히 또 디스카운트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같이 맞물려 본다면 현 시점에서도 이제 끌고 가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서 올해 연말까지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이제 34,000원 내지 35,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LIG 손해보험을 매수하고 가져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지럼은 잠시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큰 상승폭이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신규 매수는 어떤가요? 역시 신규 매수는요. 지금 시장에서 뭐 종목들을 사실 때는 양궁에서 따라붙는 전략 자체는 조금 그렇죠. 회피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따라서 LIG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양궁에서의 그 매수보다는 한 번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즉 29,000원 정도 자리죠. 29,000원 정도 그 구간대에 왔을 때는 한번 눌림목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물어보신 종목 중에 GS 리테일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5%나 지금 올라가고 있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 GS 리테일, 한 가지 그 이슈 중에 이제 오늘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슈는 바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GS 리테일에 대해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분기 실적이 왜 좋아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르스에 대한 어떤 또 수혜주로서 또 뽑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죠. 왜냐면 네, 그렇죠. 많은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질 않는 네, 그런 그럼 과정에서 마트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 근거리에 있는 그 편의점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술을 먹을 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이제 술집에 가지 않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소비를 하는 그런 형태의 소비 패턴 자체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편의점 업체들이 또 2분기 실적이 또 좋아질 수 있는 하나의 또 재료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 GS 리테일이 지금 오늘 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지금 꾸준하게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팔 필요는 분명히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역시 신규 접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눌림목 정도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역시 이제 그 소비에 대한 패턴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편의점에 대한 어떤 성장 스토리가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눌림목 역시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46,000원 내지는 48,000원 이 밴드 안에서는 한번 눌림목이 나왔을 때 역시 매수 접근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LIG 손해보험으로 수익을 계속 불리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연말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홀딩하자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FNC 엔터라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탄탄한 소속 가수 라인업을 바탕으로 연간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 전망 속에 어제 12% 급등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한 4% 정도 상승이 더 나오고 있고요. 인터파크가 중국과의 제휴업체, 제휴를 맺었다는 중국 여행사와 그런 소식 때문에 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면서 올랐었는데 인터파크 홀딩스까지 오늘 역시 동반 상승세가 나옵니다. 일단 두 종목 끝으로 김근호 연구원님이 분석해 주시죠. 네, FNC 엔터가 이제 중국 쪽의 수익 확대 전망 때문에 한 이틀 정도 계속 상승폭 나오는데 라인업을 좀 살펴드리면 가수 쪽에서는 FT 아일랜드, CN블루 사실 여기까지는 남자들은 관심이 별로 없죠. 여자들이 관심이 많은 그룹이고요. FT 아일랜드, CN블루. 남자들의 관심이 제일 많은 그룹은 이제 AOA죠. 모든 남성들의 어떤 로망 그런 이 그룹인데 AOA 주니엘 이런 라인업이 가수 쪽엔 있고요. 배우 쪽에서는 이제 이동건, 윤진서, 이다혜 등이 소속되어 있는 연예 기획사입니다. 굉장히 좀 탄탄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아이돌 그룹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보이밴드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AOA 같은 또 섹시 걸그룹도 있고 그리고 배우 라인업도 굉장히 좀 괜찮고요. 그래서 FNC 엔터는 라인업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좋죠. 사실은 이제 어떻게 수익으로만 좀 보면 거의 빅3에 좀 진입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AOA 같은 경우 이제 지난 22일에 세 번째 미니 앨범이라고 하는 하트어택의 타이틀곡 심쿵에 이걸로 컴백이 됐고 엠넷, 지니, 소리바다, 올레뮤직, 네이버 뮤직 주요 음원사 사이트에 1위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민 대만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FNC 엔터의 주요 수익원이죠. CN블루 그리고 FT 아일랜드. CN블루 같은 경우 정용화가 중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중국향의 어떤 매니지먼트 수익 확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동시에 인기를 얻는 그룹들 라인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FNC 엔터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익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올 얘기가 많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틀 동안 상승 나왔는데 그동안의 어떤 조정폭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 갈 자리는 많이 남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에 대한 전망, 그리고 최근에 또 증권사 쪽에서의 어떤 호평들, 중국 여행사와 제휴 소식,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죠. 중국 온라인 여행사인 이 취날닷컴과 업무 제휴 맺고 7월 13일부터 중국에서 국내 호텔 상품을 실시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고요. 이 취날닷컴은 중국 바이두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기준으로 9천여 개 정도 여행사, 103만 개 정도의 호텔, 그리고 28만 개 항공 노선과 파트너십을 맺고 항공, 열차, 호텔, 여행 패키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2위 온라인 여행사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그쪽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수급적인 부분도 좀 탄탄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앞서 많이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25,000원 뚫어놨기 때문에 이 자리부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추가적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움직임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인터파크 추가적으로 오늘 중요한 자리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 하셨고, 뭐 AOA에 대한 사심도 좀 있으신 것 같지만 이와는 별개로 FNC엔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김근호 연구원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잠깐 밝아지셨죠. 자, 네이버를 끝으로 좀 보려고 해요. 사실 수급이 좀 꼬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말이죠. 어제 한 65만 원대에서 어제 밀리고 오늘 또 밀리는 모습이 조금 심상치 않다 싶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돌발 종목 마지막 종목으로 꼽아보겠습니다. 황민희 멘토님. 네, 네이버가 오늘 뭐 2.5% 정도의 그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표현 자체가 수급이 꼬였다, 이 표현 외에는 사실 특별하게 내용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네이버가 지금 그 동안에 매수세가 이제 들어갔던 외국인 쪽에서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 이제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됐고요. 네. 기관들 쪽에서 이제 매수세가 이제 뭐 그 전까지 매도가 나오다가 중간에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금융투자 쪽이나 보험, 투신 쪽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 주체들이 지금 매수 포지션이 아닌 매도 포지션을 조금씩 이제 취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뭐 수급에 대한 표현밖에 이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여전히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형성시켜 놓고 있는 가운데서 뭐 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이제 3월달에 나왔을 때 6억 명을 이제 가입자 수가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라인이라는 그 SNS 그 서비스 자체가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본다면 역시 광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같이 또 가져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광고 업황으로 봤을 때 비수기에 속해 있었고요. 광고 업황 비수기가 지나가고 이제 2분기부터는 광고 업황에 또 성수기로 진입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주가의 그 하락 부분 자체가 사실상은 지금은 어느 정도 또 이해가 좀 되지 않는,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의 침체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같이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네이버 페이도 공개되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네이버 페이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쨌든 시장 자체가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하나의 또 재료를 갖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또 있거든요. 네. 인터넷 뱅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장 안에서의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그럼 네이버를 우리가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 접근으로 지금부터 한번 접근해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라기는 여기에서 수급이 조금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네요. 특별한 악재는 없는 가운데 수급이 안 좋아서 네이버 오늘까지 밀리는 것 같다. 분석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전략을 여쭙고 싶은데요. 외국인이 돌아오는 장은 확실히 아닙니다. 하지만 많이 팔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관이 계속 지금처럼 커버해준다면 시장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살만한 종목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을 또 사보면 좋을지 김근호 연구원님 끝으로 전략 한 말씀. 네, 그리스 때문에 걱정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일단 너무 큰 투심의 어떤 추산 심리 위축을 좀 지양하자, 그러니까 좀 배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흐름들, 오늘 흐름들 봤을 때는 일단 시장은 굉장히 좀 내성이 강해져 있다. 그래서 또 선 조정 받았기 때문에 너무 큰 위축 안 가지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정 시 이제 매수로 좀 기회로 활용해 보자 이런 얘기 좀 드리는데, 코스닥에서는 이제 뭘 사느냐, 저는 아직도 제약바이오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에 빠졌던 것들, 제약바이오 중에 이제 위에서 좀 맞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스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온 것들은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 좀 드립니다. 이제 하반기까지 아까 보령제약 같은 뉴스들이 계속 연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제약바이오는 뭐 조정 시마다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약바이오 외에 이미 포트에 많으시다, 다른 업종을 좀 담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딱 오늘 흐름이 대체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화장품 아니면 게임인데 또 화장품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주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세컨티어로는 화장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제 대형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는 뭐 간단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형주 쪽에서는 무조건 탑픽은 화학이라고 보고 있고요. 세컨으로는 이제 어제 좀 봤는데 세컨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거는 건설 아니면 금융. 요 2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가장 코스피는 두드러진 게 이제 화학이기 때문에 화학을 지속적으로 좀 화학 업종을 보자.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화장품, 게임 이렇게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역시 탑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약바이오와 큰 종목에서는 화학이라고 계속 유지해 주셨습니다. 황민영 멘토님은요? 네, 일단 얘기하신가요? 네, 저도 역시 이제 비슷한 얘기일 것 같아요. 네. 현재 시장 자체가 내성이 좀 많이 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주가 이렇게 이제 밀렸을 때는 우리가 이제 조정 시에는 어느 정도의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계속해서 이제 연출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시장 안에서. 네. 근데 그때마다 이제 국민들은 유로존을 탈퇴하는 걸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좀 낮은 가운데서 네. 결국 이제 뭐 치프라스 총리라든지 그친 좌파 세력의 어떤 그런 세력 자체가 좀 유축되는 그런 이제 결과들이 결국 나와 주실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주가의 조정 자체는 어찌 보면 일시적인 단편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주가가 또 흔들기 관점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 관점 내지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번 급락이 나왔을 때는 역시 이제 저점에서의 매수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 업종 쪽에서 이제 뭐 본다면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사실 봐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는 또 중국과 관련된 그런 좀 업종을 뺄 수 없습니다. 뭐 지금 유럽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은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지만 주말을 통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 금리 인하 소식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 안에서 이제 본다면 중국 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뭐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내수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된 그런 가운데서 메르스에 대한 어떤 여파들이 많이 확산됐었는데 그런 여파들과 관련해서 이제 또 피해를 받았던 그런 내수 관련주들도 역시 우리가 지금 시점부터는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 접근해서 좀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얘기 2번이나 나왔네요. 특별히 토니모리 상장도 이제 곧 이어서 화장품 업종 이래저래 주목을 받게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좀 움직이고요.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님 그리고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다음 카카오가 6% 넘게 급등합니다. 13만 4천 원까지 찍어주고 있는데요. 때문에 코스닥은 이 같은 시총 상위주들의 선전에 힘입어 750선을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목소리 정리해봤어요. 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부터 보죠. 그리스 사태는 곧 제약 바이오 업종을 사라는 매수 기회인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이 꼴이 나왔네요. 정영 과장님은요. 브렉시트 우려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 과도한 우려감이다 하셨고 수출 대형주를 주목하자 하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 이제 2분기 실적 얘기 많을 텐데 실적 좋아지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그리스가 오늘 밤 3차 구제금융 관련해 협상을 열게 되는데 때문에 이를 앞두고 오늘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될 것 같다라는 분석 말씀 주셨습니다. 네, 앞서 제약바이오주, 특별히 보령제약에 대한 분석이 있었던 가운데 그리스 사태는 곧 제약바이오에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한 줄 메모 남겨주신 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으로 가보죠. 최희승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그리스 때문에 약간 흔들린 제약주들이 몇몇 있긴 한데 물론 여전히 견고한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들 지금 사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뭐 매수 타이밍은 어제로서 일단은 일단락이 좀 됐죠, 사실. 예,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 사실 이제 뭐 그리스 문제하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하고 뭐 큰 차이 무슨 뭐 큰 연관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시장에 소나기가 올 때는 뭐 피하는 게 어쩔 수 없겠죠. 소나기가 오는데 뭐 바지가랑이에 물 한 방울 안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일단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땡큐 하고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다행히 제약바이오 업종 뭐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또 이어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기분이 좋고, 다만 오늘 뭐 급등하는 종목들 뭐 5에서 10%씩 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현금화 시키는 것도 하나 좀 전략이지 않을까 싶고요. 현금 비중은 항상 지금 이제 고점대에서 이 코스닥 지수가 추가적으로 뭐 800포인트를 트라이 하느냐 마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고점 영역에서는 현금 비중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엔이 다시 이제 저에서 고로 지금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원엔 환율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수출 경합도가 높은 국내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이론적인 얘기는 맞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주식 시장에서는 크게 뭐 영향이 나타나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금부터 그런 걸 앞서서 뭐 예측해서 들어가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보고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제약 바이오 쪽, 핫플레이스 쪽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좀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그 최근에 뉴스 보니까 메르스가 뭐 확진자가 더 이상 안 나오고 진정세에 좀 접어든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예측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여행 항공주들 좀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전자결제주들, 만약에 요코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요코들은 신용카드를 안 씁니다. 중국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뭐 그 모바일 전자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자결제, 뭐 한국정보통신이랄지 기타 뭐 이제 KG 모빌리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눈여겨 보시는 것도 뭐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메르스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메르스 피해주들 한번 봤으면이라고 하시면서 결제주, 여행, 항공주 얘기하셨습니다. 화장품주는 어떤지요? 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메르스의 직격탄을 맞은 가장 큰 피해 업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7월달에 이제 면세점 선정도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어쨌든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채널이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현재 그 예전만큼 그 요커들의 그 입국자 수가 좀 증가하는 게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눈으로 좀 보여질 때 관심을 가져봐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화장품주는 수출주와 마찬가지로 너무 급하게 사서 기다릴 필요는, 시간 비용을 쓸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초에 한미사이언스 부광약품 같은 종목들 좋아 보인다라고 하셨었고, 또 의료기기 쪽까지 관심을 넓히시다 하면서 뷰웍스와 인바디 같은 종목도 언급하셨는데 여전히 계속 열어볼 때마다 신고가더라고요. 혹시 여기에서 더 추가할 만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있나요? 일단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LG생명과학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제 PS텍이라는 종목, 실적이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종목이고, 이제 그 전기 계측 쪽에 이제 설비를 하는 회사인데, 뭐 한전 쪽에도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계속 그 아파트 이제 신축에 있어서 상당히 좀 수혜를 보는 업종. 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경쟁 피어그룹에서는 옴니 시스템즈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옴니 시스템즈의 밸류에이션이 한 절반 정도, 퍼가 한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저평가, 그리고 성장성, 안정성, 수급 모든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전력기기 사업하고 있는 PS텍을 사실 저평가됐다라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하셨었고, 오늘 추가로 LG생명과학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종목 공개해 주셔서 가장 감사하네요.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종목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살짝 하락세로 출렁이는 듯했던 코스피도 재차 빨간불을 챙겨줬고요. 코스닥은 아예 750선까지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없어도 일단 무난하게 흘러가는 시장인데 선물 쪽 분위기는 어떨지요? 맥점 얘기까지 들어봅니다. 샘플러스 손석분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선물 쪽 분위기는 어떤지요? 수급부터 차례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현물 550억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417억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 114억 순 매도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269계약 순 매수, 외국인 652계약 순 매도,
기관 433계약 순매수입니다.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13,662계약 순매수, 풋옵션 5,041계약 순매수입니다. 외국인 콜옵션 907계약 순매도, 풋옵션 9,707계약 순매수입니다. 기관 콜옵션 14,141계약 순매도, 풋옵션 13,986계약 순매도 중인데, 일단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현물 쪽에서는 약간의 매도세를 띄고 있고, 개인은 계속 현물, 선물, 다, 옵션까지 매수 방향 쪽을 배팅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 방향 쪽을 배팅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약간 눈치 보기를 지금 수급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일단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1차 저항선이 253, 상승 2차 저항선이 255, 하단 1차 지지선이 250, 하단 2차 지지선이 248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개파락으로 시작한 이후에 오전 시장에서 250.50을 강력하게 지지해주며 장중 내내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시장 또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혼조세나 약간의 하락 모습 이후에 계속 상승하는 시장으로 보고 있으며, 오전 적정 매수 진입가는 251.50분에서 지지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저 가격에서 추천하는 포인트입니다. 매수의 이유는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장이 하락할 만한 이슈가 뚜렷하게 없기 때문이며, 하락 이슈가 뚜렷하게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하락은 시장을 흔드는 수준이거나 잠시 하락 모습 이후에 다시 강하게 상승시키는 모습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 상승 이후에 253에서 한번 저항이 있을 예정이고, 오전에 빠른 시간에 253 돌파를 시도를 하게 되면 한 번의 저항 이후에 최대 255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와 포지션 거래자 모두 매수 진입이 유리한 날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 사인을 계속해서 내고 계십니다.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매수가 된다면 253 정도 일단은 1차적인 저항이 예상되고, 뚫으면 255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맥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 이슈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제 이미 반등을 주더니 오늘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살짝 흔들리는 듯 했으나 외국인 기관 모두 사지 않아도 개인의 매수만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2070선 유지 중이고요. 코스닥은 아예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힘을 내고 기관이 나홀로 그러나 강력하게 사주면서 750선을 탄탄하게 되찾았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